안녕하세요. 돈 세는 거 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 TV 이천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제 책 내 통장 사용설명서와 3인 가족 재테크 수업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저자 서명을 해갖고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주 한 번 이런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책을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은행에 예금을 가입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해 얼마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1번 2천만 원, 2번 3천만 원, 3번 5천만 원, 4번 1억 원. 정말 쉽죠? 마감은 다음 방송 업로드 되기 전까지인데요. 아마 8월 2일날 제가 다음 방송을 올릴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 응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서요. 당신의 궁합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간단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불리려면 반드시 금융상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을 잘못 가입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금융상품 선택 기준 제1계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고 금융상품에 가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1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목적, 무엇에 쓰는 돈인지와 기간, 그 돈을 언제 쓸 것인지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지인분들이 아니면 금융회사 직원들이 좋다고 권하니까 무조건 가입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해지를 하려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만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서 내 궁합에 잘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간단한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2년 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 보존입니다. 2년 후에 청약한 아파트에 잔금을 납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7개월 후에 결혼한다든지 그 기간에 맞춰서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 보존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품에는 보통 은행에 예금과 적금이 있죠. 시중은행 이율은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저축은행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우리가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1.4%의 농특세만 낼 수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의 예적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세후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서 원금 보전 플러스 약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한다면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년 이상 되는 장기 목표, 즉 어린 자녀의 대학 학자금이나 부부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절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직원들이 보험 상품이 수익률이 높다고 나한테 가입을 권유하면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떼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 12% 내외의 사업비를 떼는데 10만 원을 투입하면 8만 8천 원 내외의 금액만 적립이 됩니다. 지금의 금리로 따지면 7, 8년 후에 원금이 되는 상품이 어떻게 수익률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저축성 보험은 이름표를 떼지 않는 강제저축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 5년 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려다 보니까 낸 원금의 60%에서 70%만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우리는 대부분 원금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찾아보게 됩니다. 7, 8년 원금이 될 때까지는 그냥 놔두죠. 게다가 보험 상품 특징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매달 자동이체가 돼서 제가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 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이자 수익이 생겼는지 보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 된 후에 조금 더 지나면 10년이 넘은 비과세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자가 붙는 부분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12년 정도, 15년 이렇게 지나가고요. 게다가 보험 상품은 푼돈 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우리가 10만 원을 내면 10년 동안 불입하면 원금이 1200이고요. 20만 원을 매월 불입하면 원금이 2400입니다. 10만 원이나 20만 원을 정기적금에 가입해서는 그 돈이 목돈으로 남아있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수익률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원금 손실을 보기 싫어하는 그 심리를 활용한 강제저축 기능이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위해서는 저축성 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돈을 모을 때는 저는 적립식 펀드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론 최근에 적립식 펀드의 수익성이 아주 안 좋고 게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입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주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따박따박 불입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하향 평준화 시켜서 비싸질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적립식 펀드는 1%면 적금 2%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립식 펀드에 매월 돈을 불입한 후에 1년 후에 1%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우리가 매월 흔들리지 않고 따박따박 불입한다면 적금의 한 두세 배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요즘 적립식 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상향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도 절대 인내심을 잃지 마시고 따박따박 불입하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요. 적립식 펀드에 투자할 때는 한 개 펀드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해외 펀드나 국내 펀드를 잘 분산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목돈에 대해서는 60, 70%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천만 원, 1억 원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토막 내는 데는 불과 얼마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주 원칙이고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보존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연간 3%라면 3% 이상의 이자 수익이나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으고 불리는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 정도 상품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목적과 기간에 맞춰서 돈을 모아 나가셔도 충분히 돈을 모으고 불리는데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안을 찾는다면 그게 가장 최선입니다. 하지만 기본기부터 착실하게 다져야 합니다.
무조건 수익 높다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면서 하시면 수익보다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엇에 쓸지, 목표와 언제 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금융상품 가입하기 전에는 제발 금융상품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아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자소득세는 일단 가장 좋은 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저율과세, 일반과세 순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비과세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과세보다 세후 수익이 더 낮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세후 금리를 따지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때는, 즉 적금식으로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불릴 때는 투자 경험이 충분하거나 투자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분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반드시 추구하셔야지 돈은 늘어나는데 구매력,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겪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항상 투자 결정은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홈쇼핑을 볼 때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다가 괜찮은 상품이 나왔는데 1분 정도 시간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 심장이 뛰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금융회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마케터들은 우리 인간의 이런 심리를 잘 활용합니다. 따라서 마감 시간을 두고 빨리 결정하게끔 해서 우리가 그때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절대 빨리 결정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돈을 모으고 불릴 때 금융상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목적과 기간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